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8%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개월째 0%대를 보이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한 셈으로 지난 196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서는 처음입니다. 이는 금융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진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지난 1일부터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 부과에 들어가자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오사카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강한 반대와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 질서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사실상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유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 입찰에는 성공한 셈이지만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대기업 후보군이 모두 발을 뺀 데다 매각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 종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지수 방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시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된 베이지북 발표와 함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해졌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 유지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거래량도 한산한 가운데 힘이 약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전일 1% 넘게 급등했었던 코스닥 시장도 간신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1965.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일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 넘는 하락 속에서 43,25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0.77% 내린 77,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도 1.39% 하락한 24만 9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2% 넘는 반등 속에서 16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상승한 620.0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33% 내린 45,350원에 헬릭스미스는 오늘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18만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2% 넘는 하락으로 35만 9,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4% 넘는 상승 속에서 6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 미장은 휴장이었고요. 전일 양지수 모두 상승했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꽤 크게 나왔었던 상황이고 일단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양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오늘 장을 예상했을 때 혼조세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중에 등락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보합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수에서 마감을 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조금 하락했는데요. 큰 하락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결국은 코스피는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대형주가 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야 개별주를 매매를 하겠지만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형주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좋지 못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한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 시장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할 만한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단기간에 며칠이 아니고요. 몇 달 이렇게 긴 흐름에서 보면은 역시 트렌드 자체는 굳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역시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시장에 녹아든다는 것이죠. 최근에 지수가 반등했을 때 단기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중소형주들은 좋았어요. 코스피도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았죠.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의 흐름은 좀 활발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못했어요. 지수가 하락하고 어느 정도 또 압박을 받는 그런 흐름이라서 역시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그런 흐름은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다운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에 있어서는 역시 코스피를 봤을 때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코스닥은 지수가 반등하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좀 소강된 상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흐름이 끊겼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내일 이후에 또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일단 흐름은 괜찮았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장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양 지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 또 오늘 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실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적인 부분도 짚어드렸는데요. 더욱더 구체적인 시황 점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먼저 시황 점검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죠. 그리고 장중에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했어요. 흐름을 보면은 음봉은 아니고요. 도지라고 그러죠. 십자형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재밌는 게 반등할 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당시에도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차트의 모습만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반대의 경우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멈춘 그 정도의 상태로 보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요. 어제의 흐름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마감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등락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 자체가 최근에 흐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닌데요. 코스닥은 역시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이 유지되는 그 정도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정말 크게 꺾이는 흐름만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역시 코스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특히 선물 쪽에서 수급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나온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피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코스피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래도 코스닥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요. 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장중의 흐름도 그렇지만은 장이 마감이 됐을 때도 보면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비중이 절대적이죠. 거의 코스피 200 정도가 8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600 종목의 총 합계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대형주가 하락하면 지수가 하락하고요. 상승하면 상승하는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어제 미국이 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중에 그 미국 시간, 원래 장이 열리는 시간에 선물의 흐름을 보면은 반등이 꽤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시장이 시작할 무렵에 미국 선물에 보면은 급락하면서 다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예요. 오늘도 한국 시장이 시작할 때 미국 선물이 0.5%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시가가 좀 약하게 출발했었던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던 건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흐름에서 크게 어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오늘 코스피의 분봉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물론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사해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영향을 줬던 게 또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중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 같이 반등하는 흐름. 세 개가 거의 맞물려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갈 일이 없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장중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슷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시장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선물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흐름입니다. 결국은 해외 증시의 흐름, 중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면서 또 선물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을 많이 청산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어떤 지수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하락했죠. 어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낙폭이 1% 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 정도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의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한 종목의 어떤 흐름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요. 그리고 종목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죠. 결국은 전기전자 전반의 흐름을 삼성전자가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결국은 지수가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이긴 중소형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중소형주들이 좋지 않은 수급을 이겼어요. 오늘 코스닥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중소형주들이 워낙 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중소형주들이 폭등하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가 반등을 하면서 흐름이 괜찮았다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시장이 비슷하게 좀 중간에 조정도 받고 반등도 하기는 했지만은 결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들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중소형주들의 활약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최근의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최근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가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자, 지금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스피가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가 꺾이게 되면은 같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흐름이죠. 오늘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스피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이 혼자서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에 있는 업종들이 코스피에 종속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기준을 코스피로 잡아요. 물론 코스닥이 개인들의 시장이라고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코스피가 밀렸을 때는 그때는 또 보수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약했었죠. 장 초반부터 사실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출발이 좋지 못했는데요. 워낙 그 미국 선물이 약한 흐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마치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지수의 흐름 자체를 선물 쪽에서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해 주면서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수의 어떤 그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선물 쪽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질 수 있는 순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어떤 수급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지수를 버티고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수가 반등하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물량들이 계속 청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지수가 좀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같이 지수가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에서 방해를 한다거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죠. 삼성전자가 좋았다고 하면은 지수가 더 크게 반등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2000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이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현재 놓인 흐름 그리고 또 가격적인 흐름, 추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어차피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역시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앞에서 좀 재밌는 흐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차트 모습을 보면은 캔들이 십자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 전환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흔히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든 중기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재밌는 게 이날입니다. 이날도 제가 당시에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차트만 봤을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죠. 특히 빨간색이면 그나마 좀 나왔을 텐데 파란색이라서 약간 더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시가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불안한 흐름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단기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저점에서 보면 별로 반등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고 가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죠.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은 오늘 아마 그 지수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분봉을 다 보셨을 거예요. 초반부터의 어떤 흐름, 저점, 고점, 11시 때 고점을 찍고 또 12시 때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의 선물 쪽의 어떤 수급하고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저점, 고점, 그리고 12시 때 저점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중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그대로 흐름이 따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의 어떤 등락의 폭이 컸을 때는 그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국 선물이 약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 선물이 아마 오늘 흐름이 괜찮았다고 하면은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조금 더 위에서 끝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이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선물에 영향을 받아서 다운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은 일본과의 어떤 무역적인 그 흐름에서 마찰을 계속 빚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그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그렇지만 또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이 외국인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어떤 경기 흐름이나 그리고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흐름이 더해진다면은 그런 게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반등할 때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향후에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강한 탄력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당기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을 보고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양시장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도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상승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좀 좋았었던 상황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의 약세로 지수 하락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수급을 뜯는 이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입니다.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6% 가깝게 올라오면서 83,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운 상승으로 17,35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는 최근에 다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죠. 흐름이 괜찮아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땐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호텔신라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호텔신라는 한번 흐름이 나오면은 그대로 추세적으로 쭉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긴 호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시작하고 추세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동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꾸준한 실적 증가가 있었고요. 또 해외에서 매출도 좋아지는 흐름, 그리고 면세점 쪽에서도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꺾이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등했다가 또 조정을 쭉 받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는 역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구속이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이 종목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겼을 때 그 대안으로 이부진 사장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법에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재판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단기에 이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분간은 뭐 그런 이슈를 만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정말 지수가 대폭 나가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런 이슈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게 뭔가 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단기 매매만 하자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의 지금 모습인데요. 길게 보면은 역시 이 종목은 말씀드렸지만은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추세적으로 길게 갔다가 추세적으로 길게 조정을 받고 또 길게 상승하고 길게 조정을 받는 종목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조금 약간 우회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반등할 때 잠깐 반등했어요. 결국은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꺾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갈만한 흐름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추세적인 흐름, 다시 꺾이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눈치 보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뭐 섣불리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들어가 볼 만해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단기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하락하면은 손절을 짧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단기로는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호텔신라는 추세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단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정도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도 단기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단기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3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반등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추세적으로 갔다가 추세적으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뭐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기간에 반등을 한 거고요. 추세적으로는 결국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반등이 나왔었지만은 결국은 꺾인다는 것이죠. 종목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추세적으로 뭔가 실적이라든지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흐름이 개선될 만한 흐름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단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코스닥 내에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우량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량주라는 건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가장 안전한 종목인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역시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지수가 제대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항상 잘 관찰을 하시다가 어떤 그런 흐름, 지수가 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종목이 제대로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진 흐름이 나왔을 때는 중장기로 묻어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코스닥 내에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량주도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세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랬을 때 이런 종목이 적합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억을 하셨다가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라다이스는 지금은 단기 반등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는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호텔신라였습니다. 보유자는 홀딩을 계속해서 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적당히 매도한 이후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에는 휴장이었습니다. 지금 9월의 첫 거래일이 오늘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65포인트 이상이 빠지고 있고요. S&P 500도 0.85%의 하락과 그리고 나스닥도 0.74%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첫 거래일인 화요일 급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 일단 이번 달 말에 양국이 좀 협상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일단은 서로 관세를 부과한 이 충격을 시장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의 불확실성도 또 하나의 우려인데요. 일단 영국 국회의원들이 여름 휴회식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중단, 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기 총선을 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면도 또 시장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미중 양국 간이 서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480님의 질문이고요. 휠라코리아를 61,3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휠라코리아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75% 상승한 5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휠라코리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61,300원에 매수하셨었죠.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17%까지 홀딩하셨는데 기준 없이 대응하는 겁니다. 물론 반등이 다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고점 이후에 눌림목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장기간 상승했던 종목이 40% 정도 꺾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종목이 장기간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100% 정도 상승을 했다거나 적당히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40% 정도 꺾이면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고점을 뚫고 다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폭이 커요. 12,000원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거의 13,000원 정도 되는데 87,000원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40%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종목이 테마주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량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꺾이고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거나 저점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 이후에 17%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패한 매매입니다. 그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저점 이탈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죠. 어쨌든 일단은 실패한 매매고요. 그리고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20% 후에 관망하시거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단은 휠라코리아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172님의 질문이고요. 동양파일을 3,81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동양파일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0.92% 하락하면서 4,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투 선생님, 동양파일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하락하면은 본전 매도하시고요. 상승했을 때는 플러스 20% 정도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3,81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분봉을 봐도 이렇게 매매하기가 힘든데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바라고 예측 매매하신 것 같아요. 물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매수 자체는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이 중요한 게 대북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나 이쪽과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뭔가 모멘텀은 없어요. 물론 분위기가 바뀌면은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을 때는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20% 정도만 보자는 것이죠. 자, 지금 나오는 반등이 무슨 반등이냐? 그러면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오는 반등이고요. 낙폭이 과했다가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따라서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흐름 자체가 끝났었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없으면 다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양파일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20% 목표가까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42님의 질문이고요. 동진 세미캠을 15,13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동진 세미캠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2.10% 상승한 14,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5%, 수익 플러스 15%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이
좀 평소와는 다르죠. 보통은 손절 마이너스 10%라든지 수익도 10%나 20% 이렇게 보는데요. 아래 위로 똑같이 잡았어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15,13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가 별로입니다. 지금 보면은 매수 가격이 별로예요. 여기서 있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데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계속 갈 줄 알고 따라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진 겁니다. 마이너스 10%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아예 더 빠져서 15% 정도 61선까지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에 손절하기에는 아깝고요. 애매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요. 더 밀리면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낙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10%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상승하면 15% 정도만 노리자는 겁니다. 저점에서 봤을 때는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역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이죠. 반등하면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15%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너무 큰 욕심은 부리면 안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5%,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5%, 그리고 수익도 역시나 15%에 대한 가격 전략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단 반등을 좀 이용해서 수익권에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자라는 진단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824님의 질문이고요. 4조 5양을 7,36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4조 5양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4조 5양 같은 경우에는 2.75% 상승한 7,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4조 5양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7,36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은 이 정도예요. 딱 이 정도인데요. 매수를 여기서 하신 것이죠. 매수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뭐 조정을 받았을 때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애매한 상태예요.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따라잡았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못한 것이죠. 이 꺾였을 때 뭐 이 정도라든지 이 정도에서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 종목이 테마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여요. 수산주들이 움직임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개별 이 종목 자체적으로도 흐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저점을 다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20% 정도는 가볍게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계속 밀려서 이 저점까지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산주들이 같이 밀리거나 종목의 흐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노리십시오.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조 5양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687님의 질문이고요. SD생명공학을 5,62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D생명공학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6% 가깝게 올라왔고요. 6,0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매수가는 약간 애매한데요. 어차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62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가 애매해요.
사실 뭐 저점에서 보면 20% 정도 반등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저점에서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눌림목 확실하게 아래에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길게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사실 추세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단기에 짧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강하게 화장품들이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흐름이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면은 20% 정도만 수익을 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은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상승했을 때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2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화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보합권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내일도 약간 혼조세의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오늘 밤에 지금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 그랬을 때는 흐름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미국도 사실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관세 전쟁이 붙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악재가 발생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간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긍정적인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하고 계속 좋지 않은 흐름들이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자, 관세가 사실 그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한참 더 위에 상승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더 악재가 발생했는데 시장은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그 매매 주체들이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매수 매도가 맞물리다 보면은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도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더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의 흐름 자체가 또 다시 정체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은 약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락했을 때는 어쨌든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1950선입니다. 1950선을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주를 전망을 하면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정도까지는 혼조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정도까지도 그 정도 흐름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락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혼조세 흐름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또 갑자기 1950선을 이탈했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950선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더 가지 못하는 이 흐름에서는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어떤 내일 그 전망에 대한 언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좀 전환으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내일장도 계속해서 혼조세에 대한 흐름을 예상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역시나 195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고 또 떨어진다면은 더 큰 하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재하락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